전미진입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날씨 되게 춥지 않았어요? 그쵸. 갑자기 또 따뜻하다가 되게 추워지니까 또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 약간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겨울 때 한파가 오면 되게 춥잖아요. 그냥 무작정 춥잖아요. 근데 약간 봄에 오는 추위는 또 이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따뜻함이 올 거라는 생각에 또 꽃이 필 거라는 생각에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게 꽃샘추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추위가 되게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머리로 막 현실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What is Meta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24일에 메타라는 진짜 엄청난 제품이 본 런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부분은 또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아서 그 기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드리고 가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네, 많으시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오늘은 되게 무난하게 입었어요. 근데 저는 20대 때 홍대에서 옷가게 3개 정도를 운영했었고 하루에 22시간씩의 노동을 하면서 돈을 되게 열심히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옷을 팔면서 너무 좋았던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내가 권해주는 옷들을 입었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평생 옷을 팔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 예쁜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쁜 거 혹시 싫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권해줬는데 그분이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대. 오늘 면접을 봤는데 너무 잘 됐대. 그럼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골들이 진짜 많았고 그냥 그분들과 관계함에 있어서 그냥 좋은 인연들이 생겨남에 되게 감사하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진짜 많이 악화됐었고 지켜야 될 게 건강인지도 모르고 매일을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경제적 자유는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면 괜찮죠. 그리고 뭐 단골들이 매일 올 때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쓰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막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2천만 원 벌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은 벌었는데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 돈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워커홀릭으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했던 뭐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 전혀 없고 친구 만날 시간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외로워요. 되게 외로워.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건강은 당연히 잃었었던 것 같고 친구 따위 없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딘가에 소속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소속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사진을 좋아하게 돼서 사진 카페에 들어갔다가 그때 꼭 껴서 결혼한 스타일. 네, 그때 쫓아다니는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 됐거든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28살 때까지 비혼주의자였는데 나같이 지랄 맞은 사람 이런 말씀 안 성격 안 좋은 여자를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성실하게 쫓아다니는 남자친구 덕분에 결혼도 했고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인생에서 약간 쉬고 싶은 때가 오더라고요. 20대 후반이 되면 약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뭔가 조금은 이뤄냈을 것 같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30이 되었는데도 뭔가 이뤄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을 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남편한테 얘기했죠. 좀 쉬고 싶다. 라고 해서 저는 30살부터 32살까지 탱자탱자 놀았어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논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20살 때부터 진짜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산 적이 없는 제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휴식기를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년 반을 열심히 놀면서 뭘 했냐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남편이 카메라를 그냥 손에 쥐어줬는데 열심히 찍다 보니까 잘 찍게 된 거죠. 잘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사진 작가들보다 즐기면서 찍는 사람 혹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새벽 4시에 나가거든.
새벽 4시에 집 나가서 11시까지 사진 찍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도록 사진을 찍었고 그때 5만 팔로워 정도까지 팔로워가 인스타에서 늘어났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되게 만족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그냥 인플루언서 뭔지 아시죠? 근데 엄청나게 요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저의 삶은 누구보다 연예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카메라로 눈을 가리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무언가 앞에 나서는 거는 너무 무서운데 카메라로 한층 걸러지는 그냥 나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쁜 것만 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때 약간 햇살을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고 이러한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혔거든요. 제 딸하고 제가 찍힌 건데 저곳을 제가 찍고 그 자리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제가 찍힌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찍어준 게 아니고 그냥 삼각대를 놓고 제 모습을 찍으면서 제 딸이랑 이러한 삶이 되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냥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저는 남편이 뭐 이렇게 아침에 뉴스 뜰 때마다 뭐 보내줘도 나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 세상에 나쁜 거는 나한테 그냥 보여주지 마. 이런 식으로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걱정거리만 많아지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약간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약간 예쁜 꽃이 필 때마다 그곳에 가서 모든 것들을 찍어내는 사진 작가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었냐면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러한 장소에 간다고? 그냥 집에서만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저런 곳에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약간 이러한 생각들의 전환이 생기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아이와 엄마가 사진 찍히는 것들을 좀 유행시킨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제가 알려주는 그곳에 그들이 가서 행복해하는 게 너무 좋았고 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행복해해서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와, 나 너무 잘하고 돈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장소 가서 사진 찍는다고 돈 안 주거든요. 근데 막 가서 찍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가 이 펀이라는 단어 아시죠? 일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돈을 진짜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일을 선택할 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즐거워야 돈도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사진작가가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직업이라고. 근데 운명같이 저에게 이 두 분이 나타났죠. 사진 보면은 부부예요, 부부. 저는 남편이랑 8년 동안 같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아이도 4살이었고 그냥 제 인생에서 뭔가 더 끼워 넣어야 될 것이 없었던 삶에서 그냥 남편은 건선을 앓고 있었고 딸은 아토피를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내 삶에서는 진짜 너무 행복한 삶이었는데 내 안에 가정에서는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왜냐면 가족이 아프니까요. 가족이 아픈데 행복한 사람 혹시 보셨나요? 없어요. 아이가 밤마다 막 긁어. 남편이 막 긁어.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냥 제가 하는 것들을 다 참기만 해.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두 분을 인스타에서 다이렉트 한 통으로 만났는데 제가 이때까지 주변에서 봐왔던 모습의 부부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의 부부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표정에서 여유가 막 넘쳐나고 그냥 모르게 대화를 너무 잘하고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무언가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항상 얘기하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그냥 모르겠는데 나도 남편이랑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내 안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어야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는 이분들이 그냥 여자 사장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러고 남자 사장님은 프라자 호텔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회장님들 관리하던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왜 저 두 부부가 대낮에 같이 다니지? 약간 이러한 생각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났을 때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뉴스킨 사업을 한대요. 내 머릿속에 뉴스킨 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뉴스킨 화장품 파는 일인가?
나 옷을 열심히 팔았는데 나 안 행복했는데? 도대체 저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에 책도 몇 권 추천받았던 것 같고 강의도 이러한 강의도 추천받아서 제가 이곳에서 강의를 한두 번 듣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멋있고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반해가지고 이곳에 계속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를 이끌림이 오게 되는 게 솔직히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오늘 이곳에 초대해준 분들에게 오늘 나갈 때 꼭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기회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대방도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초대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또한 그 마음으로 여기 초대됐을 거고 그랬을 때 저의 인생이 4년 만에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 스토리는 제가 뒤에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부부처럼 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뉴스킨에 입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8년 동안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도 결혼 안 하신 분들 자꾸 공감 못 해가지고 눈 안 마주치시는데 결혼하실 거잖아요, 맞죠? 결혼하실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부부가 요새 근데 20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혼 안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결혼 안 하고 싶대요. 결혼 안 하고 싶으신 분? 없네. 하고 싶으신 분들만 오셨나 봐요. 네. 왜냐면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결혼을 안 하고 싶대요. 30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 주변에 사는 부부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 행복하지 않은데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데 왜 결혼했을 때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자기 주변엔 행복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저도 4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이랑 정말 열심히 뭔가 소통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8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8년이 지나도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좀 좌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직업이라는 게 저 세 개가 다 충족되는 게 최고의 직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 있는 일. 근데 저거 충족되는 거 찾기 되게 힘들죠.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고 또 바꾸시고 내가 이건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또 바꾸고. 근데 살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직업하고 삶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업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꼭 되셨나요? 그게 행복이랑 또 직결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때 행복한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직업을 아무리 바꿔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솔직히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 어쩌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뉴스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의 길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것 또한 이 강의에 초대받아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뭘 하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운동? 또? 등산?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 등산, 네. 운동, 네. 근데 평소에 왜 못 하셨어요? 했어요? 운동과 등산? 다음에 저랑 같이 등산 한번. 네. 그럼 하고 싶지 않은 건 뭐예요, 평소에? 일하는 거요? 또. 잘못 걸렸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 지금은 솔직히 긴장되셔가지고 말 못하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똑같은 분에게 똑같이 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걸 먼저 물어봐요, 솔직히. 근데, 진짜 1부터 10까지 얘기를 되게 잘해요. 하기 싫은 거 있죠. 근데 딱 바꿔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얘기해보세요. 얘기하면은 한 가지밖에 얘기 못해요.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은 5년 전에부터 내가 생각한 것들만 내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한 것들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일을 하기 싫다고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싫은 거고 계속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건데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제 딸이 9살이거든요. 근데 제 딸이 아침부터 사탕이 먹고 싶으면 줄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100번을 얘기해요. 진짜 줄 때까지. 근데 그 아이는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엄마인 저도 뒤돌아서도 제가 사탕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사탕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계속 남들에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기회들이 계속 눈앞에 하고 싶지 않은 기회만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되게 많다라는 이유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나이만 든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생각이 많아져서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되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되게 수건해졌어요, 갑자기.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명성이나 성공, 또 실패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찾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인데 되게 심오하죠.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모두 다 책을 읽다 보면 철학적으로 막 다 빠지잖아요. 결국 나라 누구냐 막 이런 거 있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100살까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20대 때 지금 여기 앉아있다? 쾌재를 빨리 불러보세요. 너무 행복하다. 20대잖아, 맞죠? 너무 행복하다. 내가 지금 이걸 내 눈앞에 지금 알아야겠다고 느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저는 20대 때 아니고 35살 때 뉴스킨을 알아서 이러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관점들이 다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세가 다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오늘 꼭 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 되게 무서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생각한 것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면 혹시 나는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미 찍어 놓으신 분? 이제 발표도 잘하신, 잘생겼어. 네, 잘생긴 분도 말도 잘해요. 맞죠? 찍어 놓으신 그 부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회들이 그쪽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있어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무언가를 찾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사라져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바뀐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벌어요. 막 이런 거 진짜 그냥 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혹시 쉽게 성공했냐고 물어보세요. 정말 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본인이 다 실패를 해보고 결국 성공이라는 걸 얻어냈다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대답 너무 여기 너무 창조해야겠어요. 여기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예전에, 태어나기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뒤로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돈이 많은 삶을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시간을 일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부산에서 25년을 살다가 50만 원 들고 그냥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잘 살고 싶어서. 돈이 없는 그 궁한 삶이 너무 싫어서 맨날 뭐 배우고 싶다고 하면 돈이 없대.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대. 맨날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너무 돈이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 생각에 나의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가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지.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 생각해보니까 희생이더라고요. 나를 희생해서 또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또 나를 또 희생해가며 아이에게 그러한 미래를 선물하겠다. 저는 나의 인생을 언제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배가 아파서 부모한테 자랐잖아요. 배 아파서 10달 막 입덧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낳아줬는데 그 10달 동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태어나서도 누워서 막 앵앵앵 거릴 때마다 입에다가 젖 물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천대하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 따위 필요 없고 뭐 누군가한테 희생해야 되고 남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나의 생각대로는 도대체 언제 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을 계속 바꿔내면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내가 뭔가 암흑 속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많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걸 29살? 뭐 이때 많이 겪었던 것 같고 또 39살 때도 한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홉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20대 후반이 되면 무언가를 이뤄내지 않았을까? 또 30대가 됐는데 30대 후반에는 뭔가 이뤄내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지. 그때 이 무너지는 약간 자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 고민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진짜 원하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회적인 모든 풍조는 그냥 이렇잖아요. 그냥 여자는 집에서 아기 봐야 되고 남편은 일하러 가야 되고 항상 함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해서 누워있고 그러면 또 아이는 엄마가 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무언가 세 명이 합쳐질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너무 원했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가 커가는데 그 아이가 3살일 때, 4살일 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인 나도 35, 6, 7 이때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 그 순간,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의 소중함? 저는 언제부턴가 돈보다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닫다 보니까 지켜내야겠다. 시간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뉴스키는 진짜 나중에 시작하게 되시면 알게 되겠지만 뉴스키는 시간을 버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한 번도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35살 때 뉴스키는 시작했지만 35살 때 뉴스키는 시작하고 가족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많고 가족과 정말 생각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 라는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이 안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직업 따위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진짜 직업을 많이 바꿔봤거든요. 20대 때 알바라는 알바는 다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어서 저는 뉴스킨을 진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시간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만 선택했어요. 그냥 집 앞에 가까우니까 나 200만 원 필요한데 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야지. 혹시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세요? 뭐 일이 있는데 집 가까운 데 있으면 선택하고 내가 뭐 300만 원 필요하면 300만 원 주는데 돈 이렇게 넣고 면접 넣고 하지 않아요? 아니신 분? 또 수건해졌어요. 대부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에서만 선택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편하지만 그냥 맞춰가요. 거기서 나오라는 시간에 나오고 집에 가라는 시간에 가고. 맞죠? 그리고 시간, 노동, 무조건 바꿔서 돈과 바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맞는 거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 주변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삶을 만약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저는 이 삶을 빨리 선택했을 것 같아요. 밑에 삶이 뭐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찾았어요.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저는 그게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그러한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책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도구를 내가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저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도망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옷가게 하고 사진 찍고 근데 뉴스킨 와가지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와 진짜 살면서 무슨 이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나 세상에.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도 안 했는데 제가 진짜 공부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걸 한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뉴스킨을 알아보신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3개월은 초대해 주신 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배워보시면 뉴스킨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난 원하는 삶이 어떤 건데 이걸로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한번 배워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2017년도 11월자에 대리점이라는 게 됐었고 2017년도라고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35이었고 딸이 4살이었고 남편도 있었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엄마도 있었어요. 췌장암 4기셨는데 모든 조건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케어해야 될 게 많으니까. 4살짜리 혹시 키워보셨어요? 진짜 너무 빡세거든요. 그 지랄 맞은 4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 말도 되게 안 듣고 막 이러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이때 뭐가 간절했냐면 내 인생을 찾고 싶다 했었어요. 나 25살 때 올라왔는데 내 인생을 못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맨날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딸 키워주려고 너랑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내가 육아하려고 지금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25살 때 내가 다 버리고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려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만났었고 지금 아니면 앞으로 도전을 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겁이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무언가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도전하는 거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1년 만에 뉴스킨에서 최고 직급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 멀쩡하게 그냥 생기기만 했지 막 그렇게 예쁘지도 않거든요. 지나가면은 그냥 평범하게 보여요, 되게. 근데 이러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까 최고 직급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제가 원했던 건 잘 살고 싶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이 돌돌이라고 루미스파라는 거 체험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 얼굴이 진짜 완전 반쪽 올라가고 세안이 엄청 깨끗하게 되고 모공이 진짜 완전 뽀얘지는 루미스파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 제품이 그냥 너무 신박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러 미국까지 갔던 미국에 300만 원 주고 그걸 사러 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런칭이 안 됐고 그냥 미국에 있다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대리점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미국을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국을 가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가서 본 제가 찾아온 건 뭐냐면 루미스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내 인생이 쫓겨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던 나에게 무언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왜 열심히 사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9박 11일 동안 미국을 갔다 왔다 하는 사이에 나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꿈을 찾아왔고 그 꿈을 향해서 오자마자 포토그래퍼 2천만 원 예약 있었던 거 싹 다 때려치고 그냥 뉴스킨으로 바로 전업했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꿈이 있었구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나중에 아이한테 엄마가 내 인생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도전하고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내가 도전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엄마가 도전을 못했네 라고 거짓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무서웠지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개월 뒤에 남편을 전업시켰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고 하고 숨도 안 쉬고 그냥 뉴스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뉴스킨뿐만 아니라 하루에 20시간을 열심히 해서
성공 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5년 이상 반복했다? 성공 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뉴스키는 그 성공이 조금 더 많이 빠르고 그게 뒤에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일로부터 은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키는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손을 놨는데 수입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맞죠? 근데 뉴스키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40년 할 일을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일로부터 은퇴가 가능해. 그러면 할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내가 이때까지 했던 불편하고 자극적이고 이러한 뭐 세안제 다 필요 없고 저거 그냥 루미스파 편하다, 자극 없다, 예쁘다. 저거 자꾸 제가 사라지네요, 저기서. 불편하다, 자극적이다 막 이런 거에서 편하다, 자극 없다 이걸로 그냥 시작을 했었고 그냥 평소에 제가 지출하고 있던 돈들 여기서 돈 안 쓰시는 분들 없죠? 본인에게? 피부 관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다이어트 계속 하시죠? 그랬을 때 열심히 돈만 쓰고 예뻐지고 있는데 돈만 계속 쓰는 거 좋으세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여기도 반응이 되게 좋으시네. 도리도리 끄덕끄덕 잘하시고. 근데 뉴스킨에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예뻐지고 건강해지는데 돈도 잘 번대요. 혹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없죠?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예뻐지고 날씬해지는데 돈도 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 분위기 엄청 무섭네요. 제가 강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팩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항상 뭔가 열심히 가꾸고 있던 사람이었고 1일 1팩을 무조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 건강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차피 이렇게 쓰는 돈에 그냥 뉴스킨이라는 제품으로 브랜드만 바꿨을 뿐인데 어느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발견해요.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반찬 가게 아줌마가 봤는데 예뻐졌네요 갑자기. 뭐 쓰세요 물어보니까 그럼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냥 체험시켜드렸어. 그랬더니 저를 통해서 막 소개가 나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게 나는 그냥 예뻐지려고 돈 썼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버는 일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처음 소소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꿈이 막 원대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막 이러면서 와 막 열심히 막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모두 다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재밌네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눈이 뭉쳐지다 보니까 내 인생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 와 열심히 해야지 뭔가 되는 일이야 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진짜 매일매일 지속 반복해서 이루어 나가다 보면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임상을 보고 놀랐어요.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 주신 이 선생님 분이 25살이고 여기 오른쪽이 35살이에요. 혹시 피부과 안 가고 성형 안 하고 그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 화장품 혹시 안 바꿔 쓰실 분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리고 저기 왼쪽도 3년 만에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대요. 저는 근데 저기 왼쪽에 계신 분도 100만장자래요. 뉴스킨으로 12억을 벌어내신 분이래요. 저는 이걸 보고 화장품을 안 바꿔 쓸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다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얼굴이 사진 작가 할 때 얼굴이 저랬어요. 저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저 지금 4년 전이거든요. 임상이 나오니까 또 다 눈이 동그래지시. 네. 제 얼굴이 이렇게 까야 돼요. 맞죠? 저 얼굴을 저는 까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인플루언서였잖아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저런 얼굴을 까지를 못해가지고 매번 망설이다가 이게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갑자기 깠는데 저게 중국까지 퍼져가지고 막 전단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뉴스킨에서는 자기 임상을 얼굴과 몸을 바꿔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막 알리는 일인데 비포가 화려하다? 너무 행복하신대요. 얼굴이 막 안 좋아. 너무 행복하시면 돼요. 그 뚱뚱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가 제일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3개월 뒤고 지금은 제가 4년 차 쓰는 거니까 지금 41살인데 괜찮죠? 41살이면 딸 9살 있는데 복근 있어. 괜찮죠?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반응 좋아요. 네. 그냥 그 나이에 가장 예쁜 피부, 가장 예쁜 몸매 아니고 어려지는 제품이라면 진짜 믿고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어려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때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디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피부과 다녀요? 어디 성형이 있어요? 이마가 볼록한데? 나 저평면이었거든요?
근데 볼록볼록해지고 얼굴이 막 윤곽이 살아나고 얼굴이 막 주먹만해지고 말도 안 되게 예뻐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제품력에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제품력을 오늘 꼭 초대해 주신 분한테 체험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저예요, 저. 놀랍죠? 그 저하고 같이 살았던 분. 저희 모공에 이렇게 꼬꼬지도 될 만큼 막 진짜 모공이 막 너무 넓어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뽀뽀하려고 가까이 오면 자기야 막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너무 모공이 보이니까 저는 외모지상주의거든요. 외모지상주의 중요하죠. 근데 제 남편도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변했어요. 남편 다시 결혼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팠던 엄마가 15일 동안 동안방이라는 곳에서 피부 체험 똑같이 받아서 저렇게 바뀌셨는데 췌장암 작으셔서 머리도 이렇게 미셨는데 병원에서 맨날 놀랐어요. 아니 환자가 왜 이렇게 예뻐? 막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췌장암은 솔직히 3개월도 제대로 못 살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뉴스킨에서 먹고 바르는 걸 열심히 하셨더니 1년 2개월을 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남편 건선도 이렇게 3개월 만에 티알라이트라는 제품으로 좋아지고 저는 이 루미스파라는 걸 손에 쥐었을 때 이런 그림을 혼자 그려봤던 것 같아요. 파는 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게 파는 거였으면 솔직히 옷가게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를 봤는데 저 아파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루미스파를 막 쓰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루미스파 젤이 한 달 되면 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제 손으로 세수를 못하고 루미스파 기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제품 그 젤을 계속 사는 거야. 근데 그럼 내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저 젤을 쓸 텐데 이게 미친 거죠. 내가 계속 찾아가서 떨어졌으니까 사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서 따박따박 재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파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냥 아파트만 보면 저기다가 내가 다 제품을 넣으리라. 루미스파를 넣어야겠다. 갈바닉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쓰는 매니아들이 20명 정도 나를 통해서 쓰는 매니아가 20명 정도 생기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 건물 하나 만약 7억짜리가 하나 있으면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임대소득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7억짜리 건물을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모아서 산다 쳐요. 한 60년 막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 근데 60년 모아서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매니아 20명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저는 60년 동안 100만 원씩 저축해서 솔직히 그리고 200만 원 모은다고 해서 30년 동안 해서 건물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매니아 어차피 나 먹고 바르는 거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매니아 만들었을 때 20명만 만들면 된다고? 좋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6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80만 원까지 쓰거든요. 그럼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불어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계속 소비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처럼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도 소비자 만드는 법 알려줄게. 보상 돈 되는 거 어떻게 수익구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시스템 알려줄게 하고 너무 좋은 시스템까지 초대를 해서 다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건 처음에 했던 1년째 했던 형태와 지금 하는 형태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랬을 때 처음부터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라고 했으면 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리소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냥 매니아 20명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그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너무 좋죠.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집에 가면서.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더 벌고 싶으실걸요? 일 안 해도 나오는 따박따박 나오는 그 100만 원.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뉴스킨의 매력이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랬을 때 뉴스킨 모든 사업자들이 싹 다 줌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갈아탔거든요. 근데 우리 뉴스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갈아탔겠죠. 그랬을 때 줌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전 세계 54개국의 글로벌 사업으로 되는 일이라면 더 어떠세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54개국에서 뉴스킨을 다 해. 그러면서 일본에 나는 소비자가 없는데 일본에서 막 돈이 들어와. 이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너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만 봐도 설레잖아요. 막 나를 통해서 막 뻗어나가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된다? 와, 저는 처음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매력이 그냥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나 전미진으로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애엄마이기도 하고 우리 남편에게 뭐 멋진 와이프이고도 싶고 뭐 우리 시부모님, 우리 엄마, 뭐 아빠에겐 좋은 딸이기도 싶고 막 다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 전미진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되게 살고 싶다? 그걸 내가 정해야겠다라고 유스킨을 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딸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6살, 5살이었나? 근데 제 딸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 가서 그리는 다른 아이들의 그림과는 너무 다르게 엄마 아빠 그려보세요 하는데 제 딸은 맨날 드레스 입은 엄마, 뭐 귀걸이 막 큰 거 낀 엄마, 힐 신은 엄마, 아빠는 수트 입고 막 이런 거를 그렸대요. 그러면서 막 그림을 가져오는데 아이에게 정말 선물해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준 거? 이 앞에서 같이 무대를 걸으면서 너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진짜 무엇보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 저에게 사업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신 분이 1대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에게 또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1대 2대 스폰서님이 다 부부로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그냥 앞에 미리 가본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고 10년 전에 진짜 제 29살 때 제가 남편이랑 마음 양껏 꾸몄어요, 양껏. 양껏 꾸미고 화장했어요. 근데 저렇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에 아이를 낳고 막 이렇게 평범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괜찮죠? 용됐어. 저는 유스킨한테 절해야 되는 정말 용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인상들이 제가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되더라. 사업을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늙죠. 피폐해지고 막 사람이 골아지고 막 얼굴은 막 못생겨지고. 근데 이 사업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예뻐지고 너무 건강해져요. 저는 그것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에 남편하고 이렇게 다시 볶음 만들어오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랑 같이 잡지에 이렇게 실리는 것도 경험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제가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부부 사장님처럼 그냥 되고 싶다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냥 사진이 아니고 지금 바뀐 걸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와도 변화할 마음이 있구나 나는. 그냥 그러한 생각들이 바뀐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혹시 4분면 오늘 제가 안 넣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라는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현금흐름 4분면이라고 해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분면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을 변화해내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분야 그 4분면이 다르구나를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책 사서 꼭 가세요. 네, 책 티업. 저는 2번째 부스트라는 기회를 맞이했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저기 벽에 있는 에이지랑 메타 있죠? 저게 24일 날 본 런칭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진짜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부스트 1분만 문질렀는데 얼굴이 눈 밑에 있는 막 지방 재배치가 되고 막 팔자가 펴지고 보면 1분 했는데 막 눈 밑에 엄청 깨끗해졌죠. 근데 저런 거 고민이신 분들 진짜 세상에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저것 때문에 피부과 가고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 막 시술하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막. 근데 진짜 아까 그 기계, 디바이스 하나가 1분 만에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딱 나오자마자 전국에 그냥 기회를 전달하러 다녔어요. 이런 기회가 나오는데 이거 네가 판권을 가질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엄청나게 전달하고 그때 줌으로 모든 게 됐기 때문에 백만장자 사장님과 저 해변가에서 막 미팅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회들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막 어른들도 이렇게 60대 분들도 이렇게 바뀌고 얼굴이 완전 폈죠.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강릉에서도 엄청난 막 팀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단지 제가 했던 건 그냥 기회를 전달했다는 거. 다른 게 제품 팔지 않았어요. 그냥 기회를 전달했고 당신도 나랑 같이 돈 벌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드림보드 있죠.
버킷리스트 거기 안에 그냥 우리 부부가 이렇게 탁 붙여지는 거? 제가 되게 꿈꿨던 내용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했던 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강릉이라는 곳에 사무실도 오픈을 하고 거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 무언가를 막 또 저처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 건물을 낳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똑같이 가르쳐서 그 사람도 멋진 사람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그 사람이 복제를 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었던 내가, 남편하고 둘이었던 내가 막 동서남북으로 막 모든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막 때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산을 올라가고 같이 무언가를 똑같이 외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저 그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무거워서 풍선 하나로는 둘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함께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면은 저는 아직도 가슴이 설레거든요. 왜냐면 저 메타라는 기회를 혼자 잡는 사람이 앞서 나갈 건지 여러 사람과 함께 잡았을 때 앞서 나갈 수 있는지. 근데 저게 내 꿈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꿈이 팀과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 뭔지 모르시죠? 꼭 이따가 초대해 주신 분한테 입에 새알만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화장실 가면 용이 막 엄청 보라색깔 용이 막 나오는데 장이 깨끗해지면 아시죠? 행복해져요. 그리고 막 우울했던 사람들이 막 행복해져가지고 막 날뛰고 다니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던 분들, 건선, 아토피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이 다 좋아져. 저는 새알만 드세요. 입에 새알만. 다른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새알만 드세요. 그러면 당신이 행복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변비 앓고 있는 사람, 뭐 자가 면역 앓고 있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전달하는 건데 너도 메타의 주인공이 돼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짜 제품이 오픈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오픈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오픈한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탈모 시장 엄청난 거 아시죠? 남자들 고민 엄청 많으시던데. 여자분도 많으신데 탈모 그래서 뒤로 뭐 많이 사시잖아요. 아무개손에서 막 이렇게 사시고 이러는데 근데 뭐 그게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드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탈모 시장이 큰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대한 시장성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네이버에서 꼭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10월 달에 선판매를 했는데 몇 분 만에 완전 소진됐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자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다음날에 요청해가지고 한 번 더 오픈을 했는데 또 몇 분 만에 소진됐어요. 그래서 1,000억 매출을 올렸는데 한 아이템으로 1,00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건 미친 거예요. 맞죠? 1,000억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0살에 이러한 화보도 찍었어요. 괜찮죠? 빨리 넘어갈게요.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로서. 그랬을 때 저는 맨날 저렇게 웃거든요. 너무 행복해서.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할 순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경제적 자유도 누릴 수 있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매일이 행복하다면 저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웃어보실래요? 진짜 신기하게 웃으면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분이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한번 웃어보시면 내가 진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5시 20분에 팀원들하고 같이 책을 읽어요. 그리고 6시에는 같이 필사도 하고요. 같이 운동도 하고요. 줌으로. 그러면서 매일을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요. 하루를 정말 남들이 사는 몇 시간 사세요? 6시간 주무세요? 잘못 걸렸어요. 8시간 주무시는구나. 하루에 저는 4시간 자거든요. 하루에 20시간을 그냥 뉴스킨만 해요. 근데 그 뉴스킨이라는 게 뉴스킨 이래야지가 아니고 그냥 내 성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나의 시간 6시간 정도를 써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언지에 대한 부분,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내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을
지속 반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 같고 누구나 똑같이 그걸 한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이 사업의 비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진짜 평범한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거는 능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제품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씀드린 메타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시작 단계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보시면 누구나 그걸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시장에서 나의 온라인 지분을 꼭 눌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혀가 꼬이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회는 뿅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쓱 하고 뒤에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아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변화를 원할 때 기회가 내 눈앞에 지나갈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변화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회를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지금 그분들과 함께 평생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엄마가 아파서 엄마에게 빠르게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금 딸이 9살이 됐지만 딸에게 무언가 다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너도 엄마처럼 그냥 너의 인생을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냥 네가 원하는 것들을 매일 원하면서 살아. 엄마처럼. 이런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항상 꿈꾸면서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정말 전미진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건데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냥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고아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제2의 부모님이신 시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처음부터 지켜보셨지만 처음에는 걱정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스토리를 맨날 보시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 열심히 살게 해줘서 고맙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속드린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의 6년 뒤의 노후는 제가 다 책임져 드리겠다고. 며느리인 제가 제2의 부모님이시지만 항상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걸 갚아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노후를 다 책임져 주는 게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하게 해드리는 게 제가 꾸고 있는 꿈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끝까지 저희 스토리였지만 힘드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이러한 멋진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